제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추천드렸더니 정말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인 의리되는 연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의 연애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존감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어떠한 관계도 올바르게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문제야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들은 내가 문제가 맞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뉘앙스 말고요, 내 삶 자체를 봤을 때 이렇게 어둡고 막막하고 힘든 인생의 원인이 능력 없고 배경 좋지 않은 그냥 그 자체로 못난 나 때문이라는 생각, 이건 완전 다른 생각이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의 문제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불가항력적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는 태어나서부터 관계를 맺은 상태로 태어나죠. 부모님 그리고 형제이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성격은 타고났나요? 타고난 성격이라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타고난 건 누구로부터 왔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타고나면 끝인가요? 양육을 받아야 되죠. 누가 양육을 해줬나요? 부모님 혹은 타인입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빚어져 온 것이지 여러분들 자체가 원인이거나 문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실패하는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그냥 학습되어진 거짓 정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서 눈을 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봐서 문제들을 개선시키고 또 희망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생각보다 작은 변화로 삶의 색깔이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물감 묻힌 붓을 물통에 살짝 닿게 하면 투명했던 물에 물감 색깔로 조금씩 퍼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번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실천입니다. 실천만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환해지신 걸 느낄 겁니다. 그 환해지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지 혹은 어떤 과거 환경에서 커오신 분들인지 저는 아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무겁다는 것과 앞길이 막막하다고 느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고 확실한 건 앞으로 무수히 그런 상황을 겪을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상황은 100만큼 힘든데 다른 사람은 10만큼 힘든 거면 내가 더 큰 고통이고 내 문제가 더 크지 어떻게 비교를 똑같다고 할 수 있냐, 내가 훨씬 더 아픈데. 자, 여러분들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하는 첫 번째 자세가 나왔습니다. 저런 패배의식은 갖다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3기래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덤덤하세요? 덤덤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갑자기 한순간에 암 3기 환자가 됐는데 갑자기 초조해지고 어떻게 하지? 가족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러려고 참고 살았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후회로 물들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요, 나는 하반신 마비예요. 당신 케이스가 훨씬 좋은데 뭘 그리 엄살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래 라고 하실까요? 열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반신 마비라서 상체는 움직이면서 살 수라도 있지만 나는 갑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이런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타인의 고통과 내 삶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을 비교하는 그 버릇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뭘까요? 아마 과거일 겁니다. 과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과거입니다. 즉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근데 이 현재가 미래에 초점을 둔 현재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초점으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하고 바닥을 찍기도 할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의 선택해서 바로 실행해서 나의 삶을 홍두리째는 아니어도 물감으로 물들이게 하듯이 삶이 점점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 가능한 행동 방법이 필요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외면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사람은 아무리 정신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위안하더라도 외면적으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고 또 그 상태로 주저앉기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면적인 건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은 여러분들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병에 걸렸을 때 링거를 맞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7, 80%는 웬만하면 자존감이 다 높습니다. 스스로 한계에 대해서 부딪혀봤고 또 점점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와 있고 덩달아서 자존감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아예 하지 않은 채 운동으로만 자존감을 높여간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좋고 멋지고 섹시한데 왜 나를 아무도 안 봐줘? 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노출 수위를 계속 높여갑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이 뭡니까? SNS 상에서만 인생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좋아요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타인은 전혀 본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도 모두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껍데기뿐인 몸입니다. 몸. 이걸로 자존감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으로 거식증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다이어트 약이나 또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자신의 몸을 계속 망칩니다. 왜? 더 드라마틱하게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내 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타인의 눈에만 있는 거죠. 타인이 누르는 좋아요에만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친 척하고 소리 지르면서 서울 명동에서 뛰어다녔습니다. 1시간 정도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라고 비난하겠죠? 안 좋게 볼 겁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그랬던 사람이 있는 건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얼굴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이 뭘 입었는지 이틀 지나면 기억 못하지 않을까요? 한 달 지나면 애를 쓰고 꺼내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럼 첫 번째는 운동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서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독서를 근데 왜 할까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찾기가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독서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또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독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독서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계발서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읽으면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분들은 비교가 습관입니다. 생활입니다. 버릇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자기계발서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난 못해. 근데요,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어가면 이런 사람 이런 걸 했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 계속 쌓여갑니다. 처음엔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추천드렸더니 정말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는 습관 있잖아요. 그게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링거 맞는 거라면 이 독서는 체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한의원 가서 한약 짓고 뜸과 침을 맞는 겁니다. 무엇 하나를 소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계발서를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해보세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하시기엔 좀 에너지도 많이 들고 용기도 들고 거부감도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맺지 않았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운동 혼자 못하나요? 자신에게 맞는 유튜버나 블로거를 찾아서 그분의 그냥 루틴을 옳든 옳지 않든 그분들이 그 몸이 된 이유가 있으니까 운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분들 처음부터 몸 좋았던 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현재를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현재 몸을 통해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자존감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미 태어나고 보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 관계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독서를 좀 덜 해도 운동을 좀 덜 해도 자존감이 높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신감이 꽉 차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 이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택 가능한 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독립해서 살다 보면 운동과 독서가 없이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두 가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변화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과 독서를 하시면 반드시 올라가실 겁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요. 실천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 이메일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